경기도 용인시 동백지구에 있는 한 대단지 아파트, 2019년 10월 입주한 5년차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47제곱미터부터 73제곱미터까지 11개 동 1,345가구 규모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신축 아파트지만 이 아파트는 실버타운입니다. 2016년 GS건설이 처음으로 분양했던 시니어 주택 스프링 카운티 자입니다. 60세 이상만 거주가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아파트 모든 동이 유리 통로로 이어져 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편안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앞에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뒤에는 산책로를 품은 220m 높이의 멱조산이 있습니다. 병원과 등산 산책로를 끼고 있는 자연 친화적 단지입니다. 단지와 대학병원은 따로 연결된 통로를 이용해 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병원 카운터에는 입주자들을 위한 별도의 수납 창구가 있습니다. 대학병원 수납 체계의 경우 젊은 사람들도 불편할 정도로 복잡한 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별도 창구를 마련한 겁니다. 2019년 문을 연 스프링 카운티 자이는 노인복지법 개정 전 사업 인가를 받았던 곳으로 분양형 노인복지 주택입니다. 다른 실버타운과 달리 실제 본인 명의로 집을 매수하고 등기를 칠 수 있는 분양형 실버타운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일반 아파트처럼 매물이 올라오면 매매나 전월세 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60세 이상만 해당합니다. 과거 일부 실버타운에서는 자금 문제가 발생해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가 났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고 분양형이라서 등기가 나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대지 지분율도 높을 뿐 아니라 단지 뒤편 멱조산 대지 지분도 주민들 소유입니다. 이곳에서는 강남 등 고급 아파트에서 볼 법한 조식 서비스를 삼시세끼 먹을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점심 저녁 식사까지 호텔 출진 주방장이 책임져주는 겁니다. 월 30씩을 의무로 제공합니다. 매번 다른 메뉴가 나오는데 친구나 가족을 데려올 경우에도 식사가 제공됩니다. 가격은 한 끼당 9,000원, 의무식 3식씩 기준 월 27만 원입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 어르신들로 항상 붐빕니다. 피트니스와 사우나를 비롯한 골프 연습장, 북카페, 서예실, 당구장, 종교실을 갖췄는데요.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바로 피트니스 시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적당하면서도 꾸준한 운동이 중요한 만큼 이곳에서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땀 흘리는 어르신을 볼 수 있습니다. 당구장과 골프 연습장, 탁구장에서는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여가 시간을 보냅니다. 이곳에는 30여 개 동호회가 있는데 일부 동호회는 대기 인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탁구 골프 동호회도 인원이 많고 거기도 좀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당구 동호회 같은 거에도 지금 한 90명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세대 쓰고 완체 많다 보니까 어떤 단체든 간에 인원이 꽉 찬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가 지금 돼 있어요.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40% 이상이 노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노인복지주택 수는 고작 38개.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너무너무 부족한 상황. 그래서 땅집고가 시니어 주거와 케어시설 개발 전문가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현장 스터디부터 개발과 운영 노하우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땅집고엠에서 신청해주세요. 실버타운 관리비는 3.3제곱미터당 1만 원 선이고 식사와 커뮤니티 시설 이용료, 난방비 등을 다 포함해도 1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스프링 카운티 자이는 생활비가 가장 적게 드는 경제적인 실버타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당시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990만 원대로 주변 시세 대비 30%가량 저렴해 완판됐습니다. 전용 74제곱미터의 경우 3억 원 선이었습니다.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용 74제곱미터 매매가는 7억 중반, 전세는 5억 원 선입니다. 매물은 6억 9천만 원부터 9억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실버타운의 가장 큰 인기 요인은 도심에 있다는 겁니다. 용인시 동백동은 강남이나 광화문 같은 서울 업무지구와는 다소 거리가 멀지만 도심 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입지입니다. 이곳에서 강남까지는 차로 약 1시간이 걸립니다. 어르신이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도 자녀나 친구들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엄연히 노인복지주택이라서 60세가 안 된 자녀들이 상속받을 경우에는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매도하거나 전세를 줘야만 하는데요. 10여 년 전 젊은 사람들이 노인복지주택을 매수해 일반 주택으로 쓰려는 문제가 암암리에 발생하면서 정부가 2015년 관련법상 연령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워낙 거세게 일었던 탓에 정부는 끝내 분양형 실버타운을 제도권에서 없앴습니다. 이로 인해 스프링 카운티 자이 같은 분양형 실버타운은 사실상 한정판이 됐습니다. 최근 정부가 인구 소멸 지역 89곳에서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지을 수 있게 제도를 바꾼다고 했지만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입주까지는 10수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임대형은 물론이고 분양형 실버타운도 지을 수 있지만 수요가 낮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수에 맞춰서 수도권 일대의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실버타운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옛날부터 교통이랑 병원 접근성은 실버타운 뭐 입지나 이런 거 봤을 때 거의 보는 조건이에요. 외부에서 뭐 자녀들이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뭐 보러 오기도 편해야 되니까 지방이나 이런 데로 내려갈수록 되게 불편하잖아요. 너무 비싸죠, 사실은. 수도권에 뭐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을 짓겠다? 사실 뭐 파격적으로 정부가 어떤 뭐 제도를 주거나 뭐 혜택을 주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어렵죠. 지금 이제 여기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막 활성화가 얼마나 될까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물음표예요. 이렇게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 어르신 시설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노인복지주택 수는 아직 38개에 불과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뿐 아니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